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인데 증권사에서는 이 종목들 지금 매수의 적기 타이밍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서흥입니다. 주가 상승을 이끌거는 실적 성장이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흥 같은 경우에는요. 매출액이 구분이 되고 있죠. 하드캡슐 같은 경우에는 30% 매출액이 차지하고 의약품이 11%, 건강기능식품이 중요한데요. 이게 한 43%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원료 젤라틴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쪽에서 한 16%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성장성, 그러니까 매출 성장성 이 부분이 30%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료 젤라틴 쪽에서는 성장률이 20%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좀 쪼개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인데요. 이게 상반기, 하반기인데요. 건강기능식품 보니까 한 1,210억 원 정도 매출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사실 그 OEM, 대규모 시설이거든요. 그 시설을 설치한 이후에 탄탄한 수요가 받쳐주고 있으면서 실적 성장의 길목을 지키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 성장하는 흐름들이 이 건강기능식품에서 나와줬습니다. 전 사업부 고른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하반기인데요. 이 상반기 전체 매출액을 보면은 2,868억 원으로 더하면 계산이 되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98억 원입니다. 이 긍정적인 흐름들이 4분기, 3분기, 하반기에 이어질 거고 결국 21년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실적은 고성장될 것이다. 매우 가파르게 뛸 것이다라는 예상 나타나고 있으니까 중요한 실적단의 흐름들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좀 이 부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흥, 베트남 쪽에 있습니다. 이게 베트남인데요. 베트남 쪽 공장에서 하드캡슐을 제조하고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생산기계 38대가 가동 중인데 이게 중요하죠. 이 공장 올해 4분기에 4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1년도에 가동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120억 원대 투자를 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40억 원대 투자를 해서 8대를 추가 가동을 완료를 했죠. 그리고 20년도 이 공장 이런 부분에 투자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생산 캐파가 연간으로 해서 1,000억 원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드캡슐 이게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베트남 쪽에서 20%, 아시아 쪽에서 35%, 미국 쪽에서 40%, 인도에서 5% 수출이 되고 있다라는 현재 흐름까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회사 젤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회사 젤텍은 42% 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젤라틴과 콜라겐 이런 부분을 제조하고 판매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성장률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20%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젤텍 같은 경우에는요. 18년까지 증설이 완료가 됐습니다. 증설이 완료가 됐는데 생산 캐파를 보면은 연간으로 해서 3,000톤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서흥 실적단에서 분명히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마진이 좋은 게 젤라틴과 콜라겐인데요. 이쪽의 원료 매출과 하드캡슐 수출 이게 예상치보다 크게 상회했기 때문에 순이익 추정치를 올려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현재 낮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서 목표 주가 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까지 언급을 해드리면요. 자, 서흥입니다. 서흥의 경쟁 업체가 뉴트리, 콜마비엔H, 노바렉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세 경쟁 업체가 PER 기준으로 12.1배입니다. 그런데 서흥 같은 경우에는 보다 안정적인 실적 성장에 따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7% 정도 더 줬습니다. 그래서 PER이 13배다라는 부분에서 경쟁력 차별화됐죠. 서흥에 대한 관심 포인트 바로 여기에서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목표 주가 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이 서흥 알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산 네트웍스인데요. 디지털 뉴딜 정책의 최대의 수혜주가 될 거라고 하면서
조정시마다 비중을 확실히 확대하라라고 증권사에서는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수혜가 있는데요. 뉴딜 정책의 디지털 최초 최대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이유를 쭉 써놨습니다. 일단 다산 네트워크스는요. 교내 학내방, 공공 와이파이 이쪽에 수주 경험이 있습니다. 교육청, 지자체, NIA라고 해서 이게 한국의 그 정보와 진흥원인데 뉴딜 정책의 자금을 직접 집행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과거 수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긍정적이라는 부분이고요. 사실 여러 가지 통신사 집행 금액 이거를 제외하면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투자를 직접 하는 그런 네트워크 장비가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만 다산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집행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교육 인프라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긍정적이라고 하고요. 국산화 장비 육성이 큰 편인데 이게 공공기관의 MS 시장 점유율 30% 정도 분석이 되고 있더라고요. 다산 네트워크스가 결국 정책 수혜주의 실질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되고 있습니다. 3분기 이 매출액이 1,26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늘 것으로 예상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 쪽에서 그 통신 매출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예상 대비해서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일본 수혜주의다라는 통신 쪽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최근 주가가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 적기이다. 조정시마다 조금씩 매수 비중을 늘려가라라는 증권사의 리포트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이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18,000원 유지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증권사 다 서운과 다산 네트워크스 매수 적기를 강력하게 외쳤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